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도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입니다. 기분 좋은 분이에요. 민자영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오늘 마이크 올라가기 전에 우리 그 얘기했잖아. 자영 씨 오면은 금요일이다. 기분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그 출연 날짜가 금요일이라서 참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를 늘 반겨주시더라고요. 기자님이 특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딱 느껴져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자영 씨 목소리 들으면서 금요일이구나. 이제 내일 뭐 할까? 그렇지. 오늘 저녁부터 뭐 할까? 아마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오시는 거 괜찮으시죠? 왜냐면 네. 자영 씨는 금요일 날 오는 거니까. 일하러. 오는 근데 저도 거니까. 기분 좋게 여행하는 느낌으로 오고 있어요. 하긴 대기 저기 인천이시잖아요. 네, 인천이어서 힘들어. 맞아요. 저희가 한번 회의 통해서 한번 좀 조정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어떤 의원과 함께 할까요? 네, 오늘 함께할 의원은요. 국민의힘 용인 제7선거구 김선희 의원입니다. 이 김선희 의원이 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 또 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의정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 교육 현장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선희 의원의 의정 활동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제가 항상 주제를 꺼내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잖아요. 오늘도 최준만 기자를 보고 네. 계시는군요. 눈을 딱 피해야 시선이 되겠어요. 딱 가요. 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AI가 워낙에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 혹시 두 분은 이 직접적으로 AI를 활용해봤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해서 AI를 활용하지 못했는데 우리 어제 그때도 말씀드린 딥페이크 하면서 네. 취재를 한 적은 있어요. 맞아요. 네. 화면을 보여줬었는데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제가 막 외국인으로 변하고. 맞아. 네, 이런 거. 저는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왜 아. 그림도 합성해 주는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나 맞아요. 그 달리 2인가 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써본 적 있어요. 그래서 단어 두 개를 넣으면 걔가 합성해서 무수히 많은 그림을 그려줘요. 뭐 예를 들면 덕, 뭐 개라고 하고 그리고 뭐 햇, 모자 하면 모자 쓴 강아지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림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네네. 맞아요. 네. 저는 그 요즘에 사진 같은 거 요즘 합성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해봤고 예전에 삼행시도 이 챗 GPT로 진짜? 네, 그게 항상 또 이제 인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로 뭐 이게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맞아. 이제 AI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도 역시나 예. AI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두 분 방송하시면서 하이러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경기도가 또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의 변환에 AI를 기반으로 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하이러닝이라는 이름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김선희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요즘 AI 빠진 곳이 없을 정도로 좀 그런 게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AI 기반으로 된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거를 플랫폼으로 해서 활용하고 또 수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거죠. 이제 뭐 AI 맞춤형 진단과 콘텐츠를 추천하고 또 그걸 학습으로 하기 위해서 에듀테크를 기반하고 미래형 교육을 준비하고 한다고 그래서 저도 적극 여기에 동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러닝 하면 뭐 쉬운 단어 조합이라서 네. 뭐 이해는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뭐 처음 듣는 분은 많으실 것 같아요. 정확히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경기도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맞춤형 진단과 콘텐츠 추천 학습 등을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교육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은 설명. 조금 더 쉽게 해주세요. 네, 여기서 일단 하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하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하이. 맞아요. 그렇게 인사하는 걸 따라서 즐거운 배움에 참여하고 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배운다는 참여학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하이. 높이 아. 올라간다에서 따와서 이제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한다는 성장학습. 네. 그리고 요즘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예. 이 융합학습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모두 융합해서 경험을 확장하고 기회를 확대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참여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작년 9월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대상으로 경기도 내에 150여 개 학교를 통해서 시범 운영을 마치고요. 올해 3월부터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지난 7월부터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 밖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학교 안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사실 동영상 강의 예전에 뭐 인강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AI 기반이라고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동안의 동영상 강의는 쌍방향적인 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건 좀 불가능했었어요. 그렇죠. 일방적이었죠.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하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한 교실 안에서 이제 태블릿 PC를 통해서 바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사이트를 찾아서 같이 나눠 공유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직접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발표를 유도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시에서는 애니메이션 영상이나 사진 등을 직접 보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갖거나 이제 교사가 문제를 제시해서 전달하면은 이거를 태블릿 PC를 통해서 직접 풀어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AI가 직접 학생의 답을 살펴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됐구나. 이렇게 바로 좀 피드백을 해주는 그야말로 오.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문제라고 한다면 비슷한 유형에서 자꾸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틀리는 거 계속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학생이 한두 명이면 가능한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지금도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명 한 명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채점도 해야 되고. 근데 하이러닝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학생별로 확인을 하면서 비슷한 유형을 학생별로 다르게 다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또 거기에서 풀면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서 디지털이 학생들의 이제 집중도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요즘 세대들이 태어날 때부터 전자기기와 친하다는 걸 떠올려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김선희 의원의 설명입니다. 왜 우리 지금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 요즘은 그 스마트폰 시대라고 그러나요? 이거부터 보고 여기서 다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차이처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태어난 아기들뿐만 아니라 지금 초등학생들 정도 다 디지털화 돼 있고 이게 더 익숙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지금은 너무너무 불편한 세상이 왔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재밌어하고 오히려 교육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니까 관심이 이거 뭐야? 이러고 호기심으로 해서 교육이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랑은 아닌데요. 예. 저희 아기가 지금 2돌이 안 됐는데 벌써 제 휴대폰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이고야. 사진 혼자 이렇게 넘기고 네. 그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애기들. 영상을 네. 보여주진 네. 않는데 어. 자기가 가서 사진을 찍는 걸 아니까 그 맞아. 버튼을 누르고 음량을 맞아. 조절을 할 줄 맞아. 알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얘기 있어요 요즘에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네네네.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익숙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사회니까 예. 당연한 어떻게 보면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걱정스러움은 네,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음.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걱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조금 더 교육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잘 해준다면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업 자체는 태블릿 PC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교육 프로그램만 깔려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러면 딴짓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걱정이지. 또 생각해 보면은 종이 교과서 있었을 때 어. 딴짓하는 학생들 당연히 있죠. 옆에 만화 그리고 네. 넘기고 그랬잖아요. 네. 안에 저도 만화 맨날 넣어놓고. 과학 막 이런 거 계획 이런 걸로 바꾸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옛날이다. 기억나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하이러닝 플랫폼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학습 이력이 추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 태도를 더 점검하기에는 선생님들의 편의성 또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리고 AI에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라 AI가 문제를 추천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정말 알맞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피드백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안전장치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선도학교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교원 750명 가량으로 이제 만족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 이상, 56% 이상이 만족했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예. 그래도 희망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그렇게 있겠죠. 만족도가 막 높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반 이상? 아직은.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선도학교 외에 앞으로 이제 경기도 전체 학교로 확대가 된다면 이제 교사들 중에서는 디지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재교육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아. 그래서 김선희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선도학교를 시작으로 디지털 혁신 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네.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니 내년부터 종이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가 네. 돼요? 이런 얘기가 네, 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거죠?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아. 이야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 분명히 과도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별 차질 없이 조금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요즘 초등학교 필수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생존 수영 수업 과정이에요. 맞아요. 네, 네. 학생들이 이제 수중 위험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기 교육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증축, 개축되고 있는 학교에 수영장을 건립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보다 학생들이 편리하게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희 의원이 관련해서 현장 점검을 지난 6월에 직접 학교 설계 도면을 보면서 이제 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예. 꼼꼼히 확인하던 중에 이건 꼭 필요하다 하면서 직접 교육청에 건의하게 된 사안이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이제 특수교육과가 우리 쪽에도 있기도 하지만 관심이 많아서 이제 장애인 부분 관련해서 좀 제가 관심을 또 갖고 있고요. 이제 수영장을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 설계 도면을 보거나 이러면 좀 부족한 거를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딱 눈에 띈 거는 탈의실을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 학교는 또 장애 특수 학급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탈의실이 필요하겠다. 그걸 충분히 이건 정말 제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 탈의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꼭 장애 학생이 아니더라도 어린 아이들은 혼자서 못 입잖아요. 수영복에 이게 딱 네. 달라붙고 해서 이게 엄마 아빠들의 손길이 필요한데 특히 이렇게 장애 학생들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진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네, 우리 두 분은 교사 한 명이 맡고 있는 특수아동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특수 학교 내에서 일반 학교 일반 학교에서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명당 4.1명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수영이라는 게 사실은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이 돌봐준다는 큰 전제 하에 보호자가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배려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 학생이 남자인데 엄마가 따라오게 되면 남자 탈의실에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저 밖에서만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도 맞아요.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그럴 때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적인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이제 휠체어를 탄 친구라면은 휠체어도 그냥 물 밖에 둘 수가 없으니까 별도 공간들을 마련해 주면서 장애가 있어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 학교 수업 공간에서만큼은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하자는 게 김선희 의원의 의견입니다. 장애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탈의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지. 물론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돌보는 선생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어야지 더 편하고 탈의할 때도 그렇고 가족 탈의실이 필요하다. 그걸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그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명칭을 가족 탈의실이라고 해야 같이 가족이 도와줄 수 있고 해서 뭐 화장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가족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놓듯이 이제 가족 다 그렇게 연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진만 기자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네. 모든 아이들이 다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사실 뭐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잘 살펴봐 주신 것 같고요. 교육청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김선희 의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했다는 답변을 줬고요. 아직은 수영장이 설치 단계가 아니고 설계 단계 이제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그리고 관련 지자체 교육청과도 충분한 논의를 가지면서 가족 탈의실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김선희 의원의 지역구 용인시에서도 앞으로 시가 조성하는 공공 건축물에 가족 사효실과 탈의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김선희 의원이
이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제가 인터뷰 자기가 참 힘들었는데 네네네. 이 교육 현장을 정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 또 경기도 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희 의원의 다짐 들어보시죠. 제가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이 도와드리고 많이 경청하고 찾아가는 학교를 계속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제가 뭐가 문제인지 현장을 가서 현장에 답이 있다. 역시 그거를 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무한한 창의력은 정말 누구에게나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꺼집어내 주는 역할을 우리 먼저 산 세대들이 후세대 미래를 지금 바라보는 그 세대들에게 그걸 꺼집어내주고 그걸 좀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또 김선희 의원의 지역구 용인 수지 쪽이 교육 밀집 지역이에요. 음. 지난주에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또 한 네네. 곳에서는 과밀 학교 때문에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는 말을 덧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김선희 의원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작년에도 한번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력이 하프 연주하세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가요의 연주를 좀 하시는 분, 그걸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났어요. 맞아요. 일단 오늘 내용 관련해서 아까 9175번님도 어찌 보면 우리 최진만 기자 의견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셋째도 전자기기에 너무 익숙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약해졌어요라고 이런 거 아까 예, 좀 좀 걱정하셨던 우려스러운 거죠. 일이죠. 그러니까 쓰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영 씨 반가워요. 이제 쉬겠네요. 바로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김선희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용인시 제7선거구 김선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 오늘도 민자원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